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토론토 랩터스 전문 채널 랩터스톡입니다. 아쉽게 토론토 랩터스의 플레이오프가 끝났습니다. 이 여정의 마무리와 선수들에 대한 리뷰로 구성해보았습니다. 일단 랩터스 홈팬들을 짜릿하게 했던 6차전 이야기 안하고 넘어갈 수 없겠습니다. 연장 승부 끝에 1.2초를 남기고 베럿의 클러치 3점이 터지면서 극적으로 랩터스가 승리를 거둬갔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그야말로 팽팽함 그 자체였는데요. 6차전까지 토탈 득점이 669대 669로 동점이었습니다. 7차전도 전반까지 동점을 이루면서 718대 718로 완벽한 밸런스를 이뤘던 두 팀의 시리즈였습니다. 사실 객관적인 전력이 더 강한 클리브랜드를 상대로 랩터스가 투지로 잘 시리즈를 이끌어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7차전 아쉽게 랩터스가 12점 차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전반은 잘 해줬지만 3쿼터 급격히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결국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랩터스에게 박수를 보낼 수 있는 것은 객관적인 전력이 클리브랜드가 훨씬 더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랩터스는 주전 선수들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잘 싸워줬다는 점에서 박수를 보낼 수 있겠습니다. 아쉬움이란 게 남지 않을 수는 없죠. 하지만 멤버들이 잘 싸워준 것에 대한 박수와 고마움, 후련함이 좀 더 큰 것 같네요. 시리즈를 좀 마무리하자면, 총평을 하자면 사실 플레이오프라는 게 시즌과는 전혀 다른 호흡으로 이어집니다. 한 팀만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선수와 쓸 수 없는 선수가 좀 정해지는 경향이 있고요. 또 경험치 면에 있어서 랩터스가 클리브랜드에 비해 사실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퀴클리의 부상이라던가 잉그램의 부진, 많은 악재가 있었죠. 그리고 이런 경험 차이가 확실하게 드러나면서 첫 두 경기 랩터스가 굉장히 허무하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랩터스 뒷심을 발휘하면서 3, 4차전 그리고 RJ 벨의 3점슛에 힘입은 6차전까지 홈 경기는 전부 다 쓸어 담았습니다. 이 영건들이 큰 무대에서 더 잘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랩터스는 비록 패배했지만 앞으로의 미래가 더 기대되는 팀이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그렇지만 그 전에 해결해야 될 숙제도 여러가지 남기게 된 시리즈였습니다. 사실 시즌도 5위를 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거의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시즌과 플레이오프 모두 기대 이상을 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앞으로의 숙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고액 연봉자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점이 랩터스에겐 큰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임마누엘 퀴클리와 야콥 퍼틀 둘 다 장기 고액 연봉자이지만 부상으로 전혀 뛰지 못했다던가 한두 경기 정말 제외하고는 부진했던 야콥 퍼틀이었습니다. 그리고 잉그램은 전부 모든 경기에서 부진했고 결국에는 나오지 못했죠. 또 이런 고액 연봉자들에 대한 부담과 힘입어서 드래프트가 곧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드래프트를 통해서 선수를 수급하면 또 로스터 정리가 필요하겠죠. 이런 부분이 앞으로의 숙제가 되겠습니다. 네, 사실 브랜든 잉그램은 이번 시리즈의 부진으로 본인의 커리어 전체에 대해서 다른 평가를 받을 위기에 놓였죠. 선수들 리뷰입니다. 사실 젊은 선수들의 맹활약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RJ 벨럿도 연차가 좀 많지만 아직은 만 25세로 굉장히 젊은 선수입니다. 또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굉장히 도드라지는 것이 루키와 소포모어의 득점이 굉장히 많았다는 점입니다. CMB, 자코비 월터, 자말 셰드 이 셋이서 평균 40점 가까이를 기록해줬습니다. 네, 이런 영건들의 활약이 없었다면 이번 플레이오프 스윕을 당한다 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위기였습니다. 첫 번째로 리뷰할 선수 스카티 반즈입니다. 플레이오프의 증명을 리더로서 제대로 해줬습니다. 평균 24.2득점에 9.0 어시스트, 스틸과 블락도 각각 1.3, 1.8개를 기록해주면서 플레이오프 한 경기 최다 어시스트 등의 신기록도 달성했습니다. 또 플레이오프가 끝난 후 인터뷰에서 다르코 라야코비치 감독도 이게 우리가 볼 스카티의 맥스는 아니다. 다음 시즌 더 뛰어나게 활약할 그를 기대한다 라면서 좋은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무궁무진한 성장을 보인 스카티 반즈가 내년 어떤 모습을 보일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로 리뷰할 선수 RJ 벨럿입니다. 평균 24.3득점을 높은 효율로 꽂아 넣으면서 본인의 커리어에 길이길이 남을 위닝샷까지 넣었습니다. 이런 스탯상의 활약 이외에도 굉장히 리더로서 성장한 모습을 보여준 RJ 벨럿이었습니다. 여러 인터뷰들을 통해서 승리를 향한 갈망과 팀에 대한 로열티를 보여주면서 팀의 구심점이 잘 되어주었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RJ가 팀에서 언터처블에 가까운 존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어서 자코비 월터입니다. 평균 10.8득점과 1.8스틸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뛰어난 수비로 팀의 보탬이 되었고요. 5, 6차전에는 연속으로 20플러스 득점을 보여주면서 공수에서 맹활약했습니다. 월터가 이제 소포모어이지만 상대 스윙맨을 틀어막는 준수한 수비로 수비 스페셜리스트로 성장을 했고 또 3점까지 잘 넣어주면서 이제 유망주 딱지를 떼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레이디띠 5차 약바지와의 경쟁에서 모두 승리하며 본인의 출전 시간을 꿰찼고 이제는 출전 시간이 보장되는 핵심 식스맨으로 더 큰 성장을 거두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자말 쉐드, 퀵클리를 대신해서 이번 시리즈 전부 주전으로 출장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임마누엘 퀵클리를 트레이드하고 자말 쉐드를 주전으로 가는 것이 어떠냐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은 슈팅도 약하고 자말 쉐드의 계약이 내년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접근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기엔 길어가지고 다음에 언제 특집으로 꾸려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은 CNB입니다.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평균 15득점 이상을 거둬주고 정말 놀라운 슈팅 효율과 또 수비력을 보여줬습니다. CNB의 평균 득점은 플레이오프 기준 신인 평균 득점 1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CNB 무엇을 잘하냐라고 제게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요. 네, 다 잘합니다. 수비로서는 버티는 힘, 빠른 발, 스틸과 블락에 대한 센스와 타이밍을 읽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공격에 있어서는 3점까지는 알지만 페인트존에서 뛰어난 점퍼를 보여주고 있고 찰진 손으로 동료의 패스를 잘 받고 BQ가 좋아서 아니다 싶은 상황에는 동료에게 좋은 패스를 빼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코퍼트를 트레이드하고 CNB를 좀 더 밀어주면 어떻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두 선수가 좀 타입이 달라서 완벽하게 대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드래프트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드래프트 랩터스는 19번과 50번 픽을 보유했습니다. 결코 높은 순번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런 순번에서도 충분히 괜찮은 롤플레이어를 뽑을 수는 있습니다. 사실 이번 드래프트에서 고민이 되는 건 랩터스가 굉장히 로스터가 탄탄해졌다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버릴 만한 선수가 거의 없습니다. 현 로스터에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선수이지만 로스터 끝자락에는 AJ 로슨과 제이미슨 배틀에게는 또 한 번 시련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고액 연봉자들을 먼저 처리하고 싶긴 한데요. 이 선수들 처리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아쉽게도 연봉 싼 선수들이 눈물을 머금고 주전 경쟁해야죠. 네, 이번 시간 제가 준비한 자료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감사드리고 있고요. 다음 주에 가능하면 또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